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730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함에 따라서 어제 박영선 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이시죠. 서른 의원 초대해서 난관에 봉착한 야당의 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우선 여러 가지 패인 분석이 있었지만 서른 의원님 개인적으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730 재보선 패배의 원인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자체 내에 잘못이 있죠. 이를테면은 지도부를 포함해서 공천에 대해서 국민 기대와 전혀 동떨어지게 공천 상황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이게 이 재보선 패배의 첫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세월호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 이 영향이 컸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당내 공천의 잘못, 두 번째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안일한 대처 이런 것 등등이 합쳐져가지고 유권자 심판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셈이 됐죠. 예. 두 가지 정도 원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도 사실은 이 선거 패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을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약속과 함께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쩌면 이번 선거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인데요. 말씀하신 두 가지 패인 말고도 뭔가 좀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구조적인 원인을 따져서 들어가면요. 말하자면 우리 지지층들은 이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투표에 응하지를 않은 게 패인이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안 나갔고 보수적인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층들은 투표장에 열심히 나갔고 이 결과가 결국은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 이때면 젊은 유권자들이 이 투표장에 나가도록 하는 이런 그 동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이를테면은 공천 실패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하게 만들고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게 있는데, 보궐선거가 더군다나 하절기 휴가철에 진행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이게 보궐선거는 워낙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도 결집이 잘 되는 층이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보수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가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통 잘해서는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던 시절에 자주 정권의 부패나 무능에 대해서 선거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정권 심판론, 정권 그렇죠. 심판해야 된다. 예. 이렇게 잘 활용하셨는데 지금의 새정치연합을 보면 도리어 이번 재보궐선거만 놓고 보더라도 심판을 받는 쪽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원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지층들은 이 젊은 층의 그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비판적이라서 우리 지지하는 이를테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예. 그냥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에 비해서 뭐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적죠.
그래서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이 공천을 잘못한다든지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기 잘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죠. 예. 그래서 야당은 어떤 선거 국면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 당내 정비를 잘 해야 되고 당내 분란이 없게 해야 되고 공천 등등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번 그러지 못했던 게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봐야죠. 예. 선거 패인 중에 한 가지로 꼽으신 게 당내 공천이 잘못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뭐, 굳이 엿주지 않아도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예상은 됩니다만, 어느 후보 공천이 그래도 제일 결정적으로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동작과 광주 상황,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예. 원래 광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광주가 안 되고 권은희 후보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뒤죽박죽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엉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분으로서 제 생각으로는 한 2년 뒤에 다음 총선 때 나와도 충분한데 굳이 지금 이 권은희 카드를 써야 되느냐. 권은희 카드를 쓰면 어디 역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 안 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이 권은희 카드를 쓰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본인도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당도 어수선꼴이 되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나 냉정히 봤을 때 권은희 지금은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참으로 그 용기 있게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높이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묘하게 이게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죠. 예. 안타깝는데 어쨌든 이 공천이 제대로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어제 의총통에서 이제 비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우클릭 이렇게라도 해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당이 이제 그 우파로 외연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당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키워나가야 되죠. 그러나 당내 정책적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당내 토론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서 선거 때마다 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야당의 투쟁성을 언제 본지 모르겠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한길 체제에서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게 도드라지게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당내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주장들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고 당이 그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보선 직후에 손학규 전 대표가 뭐 정치 은퇴를 선언했고요. 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중진들도 결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지금 저는요. 손학규 대표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혼자 책임을 지다시피 해서 이 정기 은퇴 선언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주변과 상의했더라면 절대 말렸을 겁니다. 손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걸 방기하고 편한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을 더 혁신적으로 하고 당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 해서 뭐 중진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의 당권 출마해야 된다.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실질적으로 대권 주자의 반열에 있는 인물이 당의 간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서류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금 아직 대권 운운하고 대권 후보 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3년 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당내에는 당권, 대권 분리하는 이런 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정돈을 했던 부분인데 그 정신에 입각하면은 대권 후보로 나올 분들은 자기 연말을 위해서
이 당에서 활동하는 건 좋지만은 당권과 대권을 동시에 쥐고 당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정한 원칙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로서는 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천합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당의 이 당권을 장악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이 당권을 준다 한들 당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뭐 당권을 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대권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만 놓고 본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박원순 시장 뭐 지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또 문재인 의원과도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또 안철수 의원도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도 거론됩니다. 뭐 야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자체가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아직은 그 세 분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 분뿐만이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는 가운데 가장 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자가 누구일 거는 우리 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선택하실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 대권 후보로서 되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의 노력을 해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권 운운하면서 나갈 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비대위 체제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은 이제 차기 지도부 선출 문제가 차기 총선의 어떤 공천권과 많이 연관이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공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지도부의 어떤 권한이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요. 예, 어떤 방향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천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원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당이 민주화되는 첩경은 제일 하는 지름길은 당원들이 후보들을 뽑는 겁니다. 저는 지구당에 있으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다 당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의원, 도의원 다 당원들이 결정했습니다. 그걸 당대표라 또는 지구당 위원장이다, 뭐 도당 위원장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형태는요. 예. 지극히 적은 부분에 한정돼야 합니다. 그게 예외적으로 인정돼야지, 그게 그냥 보통인 것처럼 당연히 당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비민주주의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혁파해야 한다 생각하고, 예.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근데 그건 이제 서로 간에 그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그 제도적 변화를 가져온다면은 그건 걸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이 민주화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서른 의원 개인적으로 2004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구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당론과 배치되는 탄핵 반대 입장을 제기했었고요. 이어서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이 친노, 비노로 갈렸다는 식의 그 개파 이기주의,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그 당 안에 계시니까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일부의 주장처럼 이거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말입니다. 친노라고 할 때 노라는 그 이름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근데 친노가 어디고 비노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는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그런 식의 분류는요, 참 지극히 맞지 않는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너 친노냐 너 비노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 의원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의 분류는 제가 볼 때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분류하는 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당내 뭐 상대적입니다만은 당내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또는 당내 중도적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분류하면 그건 됩니다. 예. 그건 어느 집단이나 다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느 당이나 어느 집단이나 다 있는데 우리 당도 그렇게 분류하면 그건 맞습니다. 보수적 입장이냐, 진보적 입장이냐, 당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적 입장이냐,
그렇게 분류하는 건 맞지만 친노냐 비노냐 하면은요, 이게 정말 분류법이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보선 이후에 또 한 가지 거론되고 있는 게 야권의 연대 문제입니다. 예. 뭐 동작을 같은 경우에 한 명의 후보가 더 단일화에 합류했다면이라는 또는 아쉬운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정의당, 뭐 통합진보당 나가서 뭐 노동당의 득표수까지 합치지 못한다면 네. 앞으로 선거에서도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문제는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요. 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이 박원석 의원이라든지 정의당 지금 의원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교문위에도 정진우 의원이 계시는데 우리랑 같이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난번 안철수 그 당과 우리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통합 과정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통합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예. 안 된 결과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서 또 앞으로 실 총선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통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과는 우리가 같이 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잘 안 될 것이고 안 됩니다. 정의당과는 저는 반드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의 외연도 확대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신 그 정의당의 의원들도 함께 하면은 당이 더 이 자세도 강구해지고 여러 가지 외연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과는 저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면 그 시점은 내년 1월 이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언제라도 이번 통합하는 전당대회를 하는 구조에 같이 함께 하면 더욱 좋고요. 예. 언제라도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당대회 때 한다면 기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면은 비난받을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새로 전당대회 하는 구도에서 함께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뭐 반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대하는 뭐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뭐 야당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좀 못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선명성 있고 투쟁성 있는 야당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투쟁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유연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선거에서 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그 기조로 당을 운영해야 되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선거 패배는 뭘 의미하느냐? 김한길 체제가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김한길 체제는 강한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형식은 강한 야당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한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을 강한 자세로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한 야당이 필요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교문위원장 맡고 계셔서 이 질문도 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게 여당이긴 하지만 또 같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은 좀 인사청문회가 좀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청문회 이끌 계획이신가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그 일을 하다가 바로 면전에 대놓고 너 나쁘지 않느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더군다나 그 황우여 대표는 과거에 제가 15대 16대 국회 교육이 있으면서 저는 야당의 간사였고 황우여 대표는 여당의 간사였습니다. 예. 저랑 같이 일을 같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